중에서 직무 관련자와의 거래 신고라는 조항이 나오죠. 여러분, 이 직무 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이 조항 또한 의외로 또 위반이 좀 많을 수 있는 사례인데요. 신고인데요. 자, 이 조항을 보면 여러분의 직무 관련자와의 사적 거래를 하면 안 되겠다라는 취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. 자, 조금 더 면밀하게 보면요. 공직자는 신고 대상자, 다시 말하면 공직자 자신, 그리고 배우자, 그리고 직계 존비속, 그리고 특수관계 사업자, 이들이 여러분의 그 직무 관련자와 사적인 거래를 한다라는 것을 알았을 경우에는 신고를 하시오. 안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를 하시오 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? 자, 그래서 그들을 조금만 더 디테일하게 보니까 밑에 빨간 글씨 공직자 자신 및 배우자, 그리고 공직자의 직계 존비속. 자,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의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도 포함한다라고 되어 있죠. 또 특수한 관계 사업자라고 되어 있습니다. 이 특수관계 사업자는 아까 본 대로 뭐 주식이라든지 지분이라든지 이것을 일정 정도 비율 이상 갖고 있는 법인 단체 얘기하는 거예요. 아마도 이것도 시행령으로서 뭐 주식 30% 뭐 이렇게 정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. 어쨌든 이들이 여러분의 직무 관련자와 사적인 거래를 하면 이건 신고해야 된다라는 게 주요 내용인 거죠. 자, 근데 그 밑에 보니까 공직자와 직무 수행이 종료된 과거의 직무 관련자, 즉 지금 직무 관련자 말고 예전 직무 관련자와의 사적인 거래는 어떻게 하는가? 이거 어떻게 될 것 같아요, 여러분? 이것은 예외로서 인정됩니다. 그러니까 신고 안 해도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지금 직무 관련자와의 사적 거래만 신고한다. 이렇게 확인하면 됩니다. 자, 그리고 또 여러분의 이 직무 관련자가 친족이다. 그 친족과 직무 관련자, 친족이 직무 관련자인데 그와 사적 거래를 하고 있다. 이 경우는 어떻다라는 거예요? 이 경우도 역시 제외입니다. 여러분 아시겠지만 우리 청탁금지법상 예외 1호부터 8호 중에서 바로 4호 친족이 주는 금품은 받을 수 있어요 라는 조항 아시죠? 그죠? 그 비슷한 거죠. 그죠? 친족이 주는 돈 혹은 친족이 주는 또 다른 어떤 금품, 이것은 그냥 받을 수 있는 겁니다. 청탁금지법으로도 받을 수 있는 거고 이해충돌 방지법으로도 받을 수 있는 겁니다. 자, 가령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이제 팔촌 동생이 여러분한테 찾아와서 아유 형님, 요즘 많이 힘드시죠? 제 돈 5천만 원 갖다 쓰세요. 예, 5천만 원. 야, 이런 팔촌 동생이 있으면 좋겠죠. 저도 없습니다. 어쨌든 근데 있으면 봐도 된다 이겁니다. 지금 이해되시죠? 이게 친족 관계니까 예외로 허용하겠다. 이런 정도 확인해 볼 수 있고요. 자, 또 위반 시는 어떻게 되는가? 뭐 그리고 거래 행위는 뭐뭐 신고하는가? 딱 보니까 일단은요. 위반했을 때는 맨 밑에 보다시피 징계 및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받게 된다라는 것. 자, 그리고 어떠한 거래 행위를 신고하는가? 그러니까 모든 사적 거래를 신고하는 게 아니라 이것도 딱 정합니다. 자, 보시는 것처럼 금전 및 유가정권, 뭐 쉽게 얘기해서 돈이죠, 돈. 금전 및 유가정권을 사적 거래하는 경우에는 신고한다라고 돼 있고, 또 중간에 부동산이라고 돼 있어요. 오케이. 토지나 건축물 같은 부동산을 사적 거래하는 경우에는 신고한다라고 돼 있고, 또 세 번째 계약. 그 사람과 용역, 공사 등의 계약을 체결할 때 신고한다라고 돼 있습니다. 요 세 가지 항목에 한해서만 사적 거래에 대해서 신고하는 것, 나머지는 신고하지 않는다.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거죠. 자, 그리고 이 세 가지 중에서도 그냥 일반적인 상식적인 거래들은 신고하지 않는다라고 볼 수 있는데, 그 디테일한 내용을 보면 돈 거래하는 거 신고한다라고 했지만 만약에 그냥 은행 가서 빌리는 거다, 뭐 대부업체를 통해서 뭐 공식적으로 빌리는 거다, 이런 건 신고하지 않는다라는 거죠. 그죠? 또 부동산도 마찬가지인데 만약에 뭐 분양이라든지 뭐 경매, 공매 이런 걸 통해서 부동산 취득하는 경우다, 이런 것도 역시나 또 신고하지 않는다. 그건 기본적인 법적 절차를 거쳐서 합법적인 틀 내에서 내가 부동산을 취득하고 있는 거니까 신고하지 않는다라는 거죠. 그죠? 뭐 계약도 마찬가지입니다. 공매, 경매, 입찰 등을 통해서 하는 뭐 정당한 그런 계약들은 신고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. 그런 거 말고 그 사사로이 따로 둘이서 이렇게 하는 것들, 뭐 이런 것들은 신고한다, 이 뜻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. 어쨌든 요 세 가지 범주 내에 사적 거래를 신고한다,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거죠. 자, 이것도 역시 Q&A를 통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찾아보겠습니다. 자, 땡땡광역시에 건설국장님이 계시는데요. 이 배우자께서 건축학과 교수입니다. 자, 그러니까 남편은 교통건설국장이고 배우자는 건축학과 교수입니다. 그리고 그 남편이 심의하는 건설업체, 그 업체가 발주하는 연구 용역을 그 배우자인 건축학과 교수가 참여하는 겁니다. 이때 그 남편인 공직자인 교통건설국장은
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? 그러니까 직무 관련자의 거래 신고해야 됩니까? 말아야 됩니까? 일단 신고 대상은 맞죠. 내 배우자니까 신고 대상은 맞는데 이거 신고해야 됩니까? 아까 신고하는 그 내역은 뭐 금전과 부동산과 계약 이 세 가지에 한해서만 신고한다 그랬는데 이게 지금 거기에 들어가겠습니까? 들어갑니다. 왜요? 연구 용역에 참여한다 했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연구 용역이라는 게 일반적인 회사에서 그냥 아무나 들어오세요가 아니죠. 기본적으로 그 연구 용역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고 그러고 거기에 참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그러니까 역시 아까 우리 세 가지 중에서 이 계약인 경우 오른쪽에 보니까 계약은 신고해야 된다라고 했고 그래서 이 행위는 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거니까 신고해야 한다.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보기에 좀 헷갈린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스럽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? 헷갈린다 애매하다 이럴 때는 일단은 뭐 질문하면 되겠죠. 감사실이나 국민권익위원회나 이런 데 물어보면 됩니다. 근데 물어봐도 헷갈린다 이럴 때 또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? 막 그냥 일단 신고해요. 네. 이를테면 신고했는데 이거 뭐 신고 안 해도 되는 걸 신고했네 이런 건요 아무런 뭐 문제가 안 됩니다. 그러니까 일단 신고해. 근데 만약에 신고 안 하면요 애매해서 나 잘 모르겠다 해서 신고 안 하면 혹시나 그것이 신고 대상인데 신고 안 했다고 하면 나중에 처벌받을 수 있는 거예요. 징계나 과태료 처벌받을 수 있는 거예요. 근데 이제 내가 잘 모르겠어 헷갈려서 신고했어. 근데 신고 안 해도 될 거 신고했네. 그렇다고 해서 뭐 혼나거나 이게 문제가 되거나 이러지 않습니다. 그래서 헷갈린다 애매하다 막 그럴 때는 그냥 신고하세요 일단. 네, 이런 정도로 우리가 헷갈리는 걸 정리할 수가 있겠죠. 자, 또 하나 Q&A 볼게요. 우리 공립학교 교사의 배우자가 부동산 계약할 때는 내가 몰랐어. 그때는 잘 몰랐어. 그리고 이 계약 상대방이 그 자신이 배우자가 가르치는 학생의 부모, 그 직무 관련자라는 걸 내가 몰랐단 말이야. 그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? 아까 분명히 제가 몰랐다 할 때는 주로는 뭐였어요? 주로는 뭐 괜찮다고 했지 않습니까? 역시 이것도 마찬가지겠죠, 그죠? 몰랐으니까 인지를 못했으니까 신고도 못하는 거지 당연히, 그죠? 안 날로부터 신고하는 거니까. 그러니까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인데, 근데 이게 진짜 몰랐는지 아니니 등등은 또 역시나 이제 우리 경찰이 밝히겠죠, 그죠?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. 여러분, 이 과태료라는 건요, 보시는 것처럼 그냥 모든 사람한테 과태료를 매기는 게 아니라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라고 돼 있죠. 그러니까 이제 몰랐다, 고의가 아니지 않습니까, 그죠? 그렇기 때문에 요것은 질서 위반 행위로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라고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. 그리고 뭐 진짜 몰랐는지는 역시나 우리 경찰 등이 밝힐 바다, 이런 정도 확인할 수 있는 거죠. 자, 또 하나 좀 애매한 거 볼게요. 금전을 차용할 당시에는 직무 관련자가 아니었으나 추후에 직무 관련자가 되었을 경우에 이 경우에도 신고를 해야 됩니까? 진짜 헷갈린다, 그죠? 자,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, 여러분? 여러분, 제가 아까 헷갈릴 때 어떻게 했는데, 헷갈릴 때는 일단 신고해라. 네. 그렇지 않습니까? 그럼 신고하면 별일이 없다. 자, 이 경우는 신고를 또 해야 합니다. 왜냐하면 항상 현재 기준으로 어쨌든 그 전에 차용했던 내가 지금 현재도 그 사람한테 돈을 빌려 있는 상태 아닙니까? 그러니까 돈을 빌린 상태니까 신고를 해야 하는 거죠. 신고 대상에서 돈 빌렸을 때 신고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, 그죠? 내가 만약에 직무 관련자가 되기 바로 직전에 이 사람 돈을 다 변제했다, 다 갚았다, 그러면 이제 지금 현재 기준으로, 직무 관련자가 된 지금 현재 기준으로, 그러니까 추후에 직무 관련자가 됐을 때, 그때는 이제 금전 거래가 없는 상태니까 신고 안 해도 되겠지만, 근데 추후에 직무 관련자가 되었을 때도 역시나 계속해서 돈을 빌린 건 유효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신고를 해야 된다. 이렇게 우리가 정리할 수 있겠죠. 자,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. 여러분 친구한테 돈을 빌릴 수도 있습니다. 자, 좋습니다. 친구한테 돈을 빌린 거고, 그런데 그 친구가 하필이면 나의 직무 관련자인 거예요, 지금. 자, 근데요, 나는요, 그냥 빌리지 않고요, 정말 시중은행 수준의 이자를 지급한다, 혹은 뭐 시중은행 수준 이상으로 이자를 지급하고 있다. 자, 이 경우는 어때요, 여러분? 이 경우는 사실 생각해보면 뭐 이렇게 헷갈릴 게 없어요. 왜냐하면 여러분, 직무 관련자와의 사적 거래는 그냥 신고하는 겁니다. 그리고 예외로 봐주는 게 뭐 친척이라든지 혹은 뭐 과거의 직무 관련자라든지 이런 것만 빼는 거 아닙니까? 그러니까 지금의 직무 관련자와의 사적 거래, 그 중에서 돈 빌리는 이런 사적 거래는 그냥 신고하는 거예요. 다른 생각할 게 없어요, 지금.
그 친구라든지 이자라든지 이런 건 그냥요 헷갈리는 요소지만 그냥 생각 자체를 하지 마요. 친구든 아니든 혹은 이자를 주고 있든 안 주고 있든 그냥 다 신고하는 거다. 막 그런 의미에서 친구나 이자란 이 워딩들은 별 의미 없다. 법적으로는 무조건 직무 관련자와의 사적 거래를 신고하면 되겠다.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. 자.